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숨어있는 매력. 이분은 중재나 연결을 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통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지 아니면 결혼정보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변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이나 통역 이런 쪽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여기저기 관여하시는 데도 많고 또 대체로 보면 토가 많으신 분들이요 인정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포용력이 굉장히 좋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른정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는 예. 좀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예, 예. 저희가 사주에 뭐 흙이 많다, 불이 많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 사주에 흙이 많은 사람의 특징, 예, 그리고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자, 누구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중에 하나는 많고 하나는 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음양 오행 오잖아요. 네. 근데 사주 팔자 글자는 8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골고루가 들어갈 수가 없죠. 요 오행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개성이 되고 특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정 오행이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네네. 자, 그럴 때 이 목화토금수 오행의 과다를 이야기할 때 바로 토가 과다하신 사주를 가지신 분이 나머지 4개 오행에 비교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십천간 12지지 22글자 중에서 네. 목화 금수는 4개씩이에요. 근데 토만 6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 과다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토 과다한 사주를 가지신 분의 특성을 얘기할 때, 네. 자, 어쩔 수 없이 토라고 하는 거의 특성을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토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환절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환절기요? 예, 바로 이쪽과 저쪽의 중간에 끼어서 양쪽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분은 중재나 연결을 잘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통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지 예. 아니면 결혼정보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언변이 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이나 통역 이런 쪽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네네. 자, 환절기적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양쪽에 다 걸쳐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이기도 하고 이쪽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이게 뭔가 좀 이분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말투 행동이 약간 두루뭉술해요. 이게 속내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상담할 때 조금 힘들어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네. 이 토가 과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요? 일단 포커페이스예요. 그게 저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갖다가 상담해 보면서도요, 이분의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다는 얘기인지 틀리다는 얘기인지 어떤 눈빛, 표정, 말투 하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신에 또 장점이 뭐 여기저기 다 걸쳐져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관여하시는 데도 많고 또 대체로 보면 토가 많으신 분들이요 인정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포용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네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환절기적 특성 이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이에요. 항상 이 토가 들어가는 그 특징이.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삼합이라고 하는 것이 사주에 있는데 네. 이 삼합의 마지막 글자이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무언가를 마무리 짓는 기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가 많으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은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일단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일의 마무리가 확실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에 삼합의 마지막 글자, 각 계절의 마지막 글자라는 의미가요. 총집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이것이 어떤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모인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박학다식하거나 다재다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토 많으신 분들 앞에 딱 앉혀놔 놓고 혹은
우리 자녀 사주를 볼 때 음. 토가 많은 자녀 사주를 보잖아요. 네. 이런 이유로 다재다능하거나 박학다식한 사주입니다. 그러면 첫 마디가 대체로 아닌데요. 안 그런데요. 이 대답이 와요. 네. 자, 왜? 이 토라고 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화계라는 단어를 써요. 화려한 꽃에 뚜껑이 덮여 있다. 꽃잎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이요. 감춰요. 본인의 능력을 갖다가. 네. 그래서 사주에 토 많은 분들의 평상시에 쓰는 말투 중에서 보면 나 그거 잘 몰라요. 나 잘 못해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네네. 막상 잡아다가 앉혀서 시키면 되게 잘해요. 근데 현대에 이 자기 없는 능력도 있다고 PR을 해야 되는 시대에 있는 능력을 갖다가 자꾸 본인 스스로가 감추니까 네. 다소 사람이 좀 비현실적이에요. 사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은 좀 있어요. 토가 많은 분들이. 뭘 자꾸 이렇게 모으는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모으고 감추는 기질이 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토가 많은 사주가 돈 욕심은 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분의 어떤 하는 행동이라든가 사고방식을 보면요. 네.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써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의 그 벽이 굉장히 높아요.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산다는 느낌이죠. 아.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갖다가 좀 넓게 보지는 못해요. 이게 유연성, 융통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토 많으면요, 한 가지는 거의 100% 확실해요. 고집 엄청 세요. 고집 엄청 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많이 써. 네. 하고 싶은 거는 3천만이 말려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는 부모 형제가 죽어나가도 못한다. 자, 이럴 정도로 고집이 세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좁게 보니까 요것만 보고 가는 기질이 강하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보수적이에요. 변화를 싫어해요. 그 다음에 또 이 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반복의 물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동일한 걸 갖다 반복하는 걸 좋아하지. 네네. 자, 뭐 요거 집착 저거 이 여러 가지 이렇게 폭넓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무쌍한 거, 우리가 소위 멀티라고 얘기하는 거. 네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 기술직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토 많은 사주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가장 유리한 것이 하나가 있다. 돈복. 말년의 돈복이다. 다음 두 번째가 가장 불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족복.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아까 환절기적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중재를 잘한다는 말은요. 양쪽을 다 이해한다. 음. 즉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편도 들지 않았으니까 내 편이 없죠. 굉장히 인정이 많고 포용력이 좋다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있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냉정해요. 그리고 이 진술충미 화계를 갖다가 창고고라는 말을 써서 사고라는 말도 쓰고 네. 특히나 태어난 일간이 갑을이신 분들은 진, 병정, 무기 일간이신 분들은 축, 경신 일간은 미, 임계 일간은 술토를 놓으신 분을 보고요. 네. 재고 귀인을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다고. 네네. 그래서 아까 노년에 돈복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화개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주에 토 많은 사주가 되신 분들이요. 사주 보러 가면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종교인 사주라 그래요. 종교인이요? 예, 종교인 사주라고 얘기해요. 이거 실제 유명한 종교인들 중에서 많아요, 이분들이. 현대적 용어를 써서 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 종교가 뭐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무당 아니면 불교 두 네. 개잖아요. 그래서 중발자, 무당발자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네네네. 자, 아까 사고방식이 좀 어떻다 그랬어요? 비현실적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사고하는 게 철학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형이상학적인 사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서 좀 가끔 가끔이라고 하기엔 자주 보이는 사주가 토가 네네네. 많은 사주예요. 자, 그런데, 전 시간 언제 도화살을 얘기할 때 네. 드러난 매력이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죠. 화개살은 화려한 꽃이 뚜껑이 덮여 있다 그랬잖아요. 네. 숨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이한 인생 철학이라든가 좀 인생 방식이라든가 이런 데 한번 사람이 빠지잖아요. 네.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화살은 첫눈에 딱 봐도 매력이 있지만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면 그렇게 매력을 갖다가 보이지 않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빠져드는 그런 어떤 특이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요, 네. 이 사람의 어떤 특이한 정신세계에 한번 빠져들면 네. 헤어나기가 어렵다. 아. 또 그런 어떤 그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종합하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좀 유명한 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쪽만 밀어붙이는 그 어떤 그 저돌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남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하는 특징. 그 다음에 약간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보면 볼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숨어있는 매력. 자, 모아봐봐요, 이게. 아무래도 좀 약간 유명 종교인들 이미지가 어때요, 좀? 그려지는 거. 그려지지요. 네. 그래서 토가 많은 사주를 종교인 사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의 예, 특징과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예, 다음에 더 재밌는 주제로 또 한 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